네, 이제 우리는 처음으로 여성 대통령 시대를 맞게 됐습니다. 개표 결과 알아보고 또 박근혜 당선인의 소감 들어봅니다. 최영철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1시 27분 KBS 당선 예측 시스템인 디시전K는 박근혜 후보의 제18대 대통령 당선 사실을 확정했습니다. 개표 결과 박 당선인은 51.6%의 득표율을 보이면서 첫 과반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문재인 후보와는 3.6%포인트, 100만 표 이상의 차이를 보이면서 압승을 거뒀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 되는 박근혜 당선인은 서울과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문재인 후보에 앞섰습니다.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특히 50대 이상의 득표율에서 문 후보를 크게 앞선 것도 박 당선인의 승인으로 꼽힙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이에 앞서 어젯밤 11시 반쯤 당선이 사실상 확실시되자 새누리 당사를 찾아 선대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지지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선거였고 시간이었는데 끝까지 모두 최선을 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이명박 대통령에 이어 앞으로 5년 동안 대한민국호를 이끌어가게 됐습니다. KBS 뉴스 최영철입니다. 네, 박근혜 당선인은 이 첫 여성 대통령 또 이 부녀 대통령 이런 진귀한 기록들을 갖게 됐습니다. 특히 과반 득표로 국정 운영과 대통합 추진에도 힘을 얻게 됐습니다. 전진 기자입니다. 박근혜 후보의 당선으로 대한민국은 국가 최고 지도자의 자리에 여성이 올라서는 새로운 시대를 맡게 됐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내세우는 리더십은 어머니와 같은 모성의 리더십. 박 당선인은 선거 기간 내내 어머니의 마음으로 분열된 민심을 하나로 모으고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을 돌보는 민생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박 당선인은 또 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처음으로 과반 득표율도 성공했습니다. 서울과 호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승리한 데다 유권자 절반 이상의 지지를 받으면서 박 당선인이 내세웠던 국민 대통합이라는 구호도 힘을 받게 됐습니다. 다만 유례없는 양강구도로 치러진 선거로 인해 보수와 진보로 흩어진 민심을 통합해야 하는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지역균형 발전과 대탕평 인사로 지난 반세기 동안 이루지 못한 국민 대통합을 이루고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내년 대통령에 취임하게 되면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어 2대가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되는 기록도 남게 됩니다. KBS 뉴스 전진입니다. 네, 박근혜 당선인은 어젯밤에 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국민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민생 대통령 또 대통합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 반드시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소현정 기자입니다. 영화의 맹추위 속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국민들을 향한 박 당선인의 첫 소감은 이번 선거는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살리려는 열망이 가져온 국민 마음의 승리라는 감사의 메시지였습니다. 박 당선인은 이어 국민 여러분의 신뢰와 믿음을 결코 잊지 않겠다며 국민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국민께 드린 약속 반드시 실천하는 민생 대통령이 돼서 여러분이 기대하시던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큰 사고가 나 자신을 돕던 소중한 사람들을 떠나보낼 때 가장 힘들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신뢰와 믿음을 보내준 국민들을 만나 행복했고 다시 만나고 싶다고도 말했습니다. 제 주먹만한 이 알밤 들고 와가지고 제 손에다 쥐어주신다든지 또 막 격려하고 응원하시던 그런 모습들, 그런 분들 모습이 많이 생각납니다. 박 당선인은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서 선거 기간 중 내건 민생 대통령, 약속 대통령, 대통합 대통령이란 세 가지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박 당선인은 끝으로 국민들이 보내준 신뢰를 마음에 새기면서 모두가 꿈을 이룰 수 있는 국민 행복 시대를 반드시 열겠다는 말로
첫 대국민 메시지를 마무리했습니다. KBS 뉴스 소연정입니다. 네, 박근혜 대세론으로 시작됐던 28대 대선 레이스 이변 없이 끝났습니다. 박현 기자가 이번 대선 전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대선 전초전인 지난 4.11 총선. 백석도 힘들다던 총선에서 박근혜 당선인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당을 진두지휘하면서 과반을 달성해냈습니다. 이어 지난 7월에 대선 출마를 선언했고 국정 운영의 패러다임을 국가에서 국민으로, 개인의 삶과 행복 중심으로 확 바꾸어야 합니다. 박근혜 대세론 앞에서 경선은 무의미했습니다. 새누리당 대선 경선에서 박근혜 당선인은 역대 최다인 84%를 득표했습니다. 대세론에 유일하게 제동을 건 후보는 안철수였습니다. 안철수의 지지도는 박근혜 당선인과 호각지세였습니다. 추석을 전후해서 지지율은 정체 국면을 맞기도 했지만 뚜렷한 하향세 없이 고정 지지층을 그대로 유지하는 저력을 확인했습니다. 선거 초반 열세를 면하지 못하던 문재인 후보는 안철수 전 후보의 지지 선언과 막판 지원 활동에 힘입어 반등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지난 12일에 마지막으로 실시됐던 KBS 여론조사에서는 오차 범인의 박빙 양상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박 후보의 우세가 역전된 적이 없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를 추월해서 앞서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제3의 후보 없는 팽팽한 양강 대결. 투표율이 75%를 넘으면서 야당에게 유리할 거라는 예측이 나왔지만 결국 이변은 없었습니다. KBS 뉴스 박현입니다. 네, 첫 여성 대통령 시대 우리 사회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박근혜 당선인이 내놓았던 공약들을 통해서 전망해봅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집권하면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픈 프라이머리, 이른바 완전 국민 경선제를 통해 국회의원을 공천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국회의원 후보 선출은 여야가 동시에 국민 참여 경선으로 선출하는 것을 법제화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수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정수 조정을 통해 지역구는 줄이고 비례대표는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개혁을 위해 상설특검과 고위공직자 특별감찰관 제도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경제 민주화 관련 공약도 내놨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대기업 개혁을 위해 신규 순환 출자는 금지하겠지만 출자 총액 제한제 부활에는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와 관련해 박 당선인은 시급한 대상부터 챙기자는 선별적 복지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이를 위해 암과 심장병, 중풍과 난치병 등 4대 중증질환 치료비부터 국가가 100% 부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학 등록금의 경우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장학금을 늘리고 학자금은 사실상 이자 없이 빌려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에게는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세 번째 자녀부터는 아예 대학 등록금을 면제해 드리겠습니다. 꽉 막힌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박근혜 당선인은 취임 후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되 시기를 못 박지는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군복무 기간과 관련해 박 당선인은 임기 내 18개월로 단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면서 앞으로 인수위를 중심으로 중요 역할을 담당할 캠프 핵심 인사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만든 사람들, 그 면면을 임승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과의 오랜 갈등을 끝내고 돌아온 친박계의 좌장 김무성 전 의원. 박 당선인 대선 캠프인 국민행복캠프의 총괄 선대본부장으로 이번 대선전을 이끌었습니다. 친박계 4선 의원인 서병수 당무조정본부장, 그리고 두 번이나 당 사무총장을 맡았던 권영세 종합상황실장도 당과 캠프의 탄탄한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이학재 비서실장, 그리고 선거 때마다 박 당선인의 대변인을 맡았던 이정현 공보단장은 이번 대선에서도 당선인의 눈과 입이 됐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과 정책 사령탑으로는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가장 먼저 손에 꼽힙니다. 경제 민주화 공약을 진두지휘하면서 다소 갈등이 있기도 했지만 당선인을 끝까지 지원했습니다. 박근혜 후보의 경제 민주화에 대한 확신에는 좀 변함이 없음을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을 갖다가 드리는 바입니다.
정치쇄신 특별위원회를 책임진 안대희 전 대법관, 그리고 김광두 힘찬 경제추진단장과 안종범 정책 메시지 단장 등도 박 당선인의 공약과 정책의 핵심 인사입니다. 여기에 박근혜 당선인이 정치에 입문할 때부터 함께하다 이번 대선 유세 일정 도중 교통사고로 숨진 이춘상 보좌관과 김우동 팀장 등 당선인 뒤엔 수많은 숨은 조력자들이 있었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오늘부터 현재 대통령 못지않은 3.6%포인트, 100만 표 이상의 차이를 보이면서 압승을 거뒀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 되는 박근혜 당선인은 서울과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문재인 후보에 앞섰습니다.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특히 50대 이상의 득표율에서 문 후보를 크게 앞선 것도 박 당선인의 승인으로 꼽힙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이에 앞서 어젯밤 11시 반쯤 당선이 사실상 확실시되자 새누리 당사를 찾아 선대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지지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선거였고 시간이었는데 끝까지 모두 최선을 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이명박 대통령에 이어 앞으로 5년 동안 대한민국호를 이끌어가게 됐습니다. KBS 뉴스 최영철입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지난 1987년 대통령 직선제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득표율 50%를 넘긴 대통령이 됩니다. 첫 여성 대통령이자 아버지에 이어 2대에 걸쳐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기록도 만들어졌습니다. 전진 기자입니다. 박근혜 후보의 당선으로 대한민국은 국가 최고 지도자의 자리에 여성이 올라서는 새로운 시대를 맡게 됐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내세우는 리더십은 어머니와 같은 모성의 리더십. 박 당선인은 선거 기간 내내 어머니의 마음으로 분열된 민심을 하나로 모으고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을 돌보는 민생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박 당선인은 또 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처음으로 과반 득표율도 성공했습니다. 서울과 호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승리한 데다 유권자 절반 이상의 지지를 받으면서 박 당선인이 내세웠던 국민 대통합이라는 구호도 힘을 받게 됐습니다. 다만 유례없는 양강구도로 치러진 선거로 인해 보수와 진보로 흩어진 민심을 통합해야 하는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지역균형 발전과 대탕평 인사로 지난 반세기 동안 이루지 못한 국민 대통합을 이루고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내년 대통령에 취임하게 되면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어 2대가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되는 기록도 남게 됩니다. KBS 뉴스 전진입니다. 이번 선거는 정말 누가 이길지 예측할 수 없는 그 초박빙 승부란 전망이 지배적이었죠. 실제로 득표율 차도 3.6%포인트여서 이런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개표 과정은 뜻밖에도 싱거웠는데요. 초반부터 앞서가기 시작한 박근혜 후보는 밤 9시가 되자마자 당선 확실 판정을 받았습니다. 우한울 기자가 개표 상황 정리했습니다. 오차범인의 경합이라는 출구조사 결과에 이어 시작된 예측 불허의 레이스. 개표 초반부터 박근혜 후보가 근소하게 앞서갔습니다. 8시쯤 서울 지역 개표 결과가 합산될 즈음엔 문재인 후보가 뒤따라가면 박근혜 후보가 다시 따돌리는 양상이 반복됐습니다. 현재 12곳에서 박근혜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고요. 하지만 개표율이 25%를 넘어서면서 박근혜 후보는 리드를 잡았습니다. 승부처였던 경기, 충청권에서 앞서며 득표차는 50만 표 이상 벌어졌습니다. 마침내 밤 9시 2분 KBS 당선 예측 시스템 디시전 K가 당선 확실 판정을 내렸습니다. 박근혜 후보의 당선이 확실한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예상 득표율이 51.7%. 당초 초박빙 접전을 펼칠 것이란 예상을 뒤엎고 시종일관 득표율 50% 이상으로 선두를 지켰습니다. 최종 득표율은 51.6%, 문재인 후보보다 100만 표 이상을 더 받았습니다. 득표율 격차는 3.6%포인트로 지난 15대, 16대 대선보다 컸습니다. 이로써 박근혜 당선인은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1987년 이후 과반수 투표자의 선택을 받은 첫 대통령이 됐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그렇다면 유권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사람이 박근혜 당선인에게 투표를 준 이유는 뭘까요? 은준수 기자가 박근혜 당선인의 승리 요인을 분석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보수와 진보 진영 사이에 치열했던 세대결은 보수층의 대결집을 이끌었습니다. 실제로 박근혜 후보의 정치적 근거지인 대구의 투표율은 79.7%로 지난 17대 대선보다 12.9%포인트나 상승했고 경북의 투표율도 78.2%로 지난 대선보다 9.7%포인트 높았습니다. 여기에 중장년층의 전폭적인 지지도 박 후보의 승리를 이끌었다는 분석입니다. 50대 이상 연령대에서 박 후보는 60%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했고 60대 이상에서 득표율은 70%를 웃돌았습니다. 약세로 예상됐던 20, 30대에서도 30%대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비교적 선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퇴한 안철수 후보의 중도 성향 지지층 가운데 상당수도 박근혜 후보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헌정사상 최초의 보수와 진보의 1대1 대결에 첫 공식 일정을 시작을 하는데요. 이 박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국민 대통합에 대한 의지와 민생 정부를 수립하겠다는 각오를 다질 예정입니다. 참배 이후에는 여의도 당사로 이동해서 당선 인사를 할 계획이고요. 이 자리에서는 국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향후 국정운영 구상 등을 밝힐 생각입니다. 또 그 사이 박 당선인은 이 대리인을 통해서 중앙선관위로부터 대통령 당선증을 전달받습니다. 오후에는 당 중앙선대위 해단식에 참석해서 그동안 애써준 당직자들을 격려하고 이 첫날 공식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박근혜 당선인 삼성동 자택 앞에서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어제 당선이 확실시된 후 광화문 광장을 찾아서 늦은 밤까지 기다리고 있던 국민을 만났습니다. 박 당선인은 감사 인사와 함께 민생 약속, 대통합 대통령이 되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번 다졌습니다. 소현정 기자입니다. 영화의 맹추위 속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국민들을 향한 박 당선인의 첫 소감은 이번 선거는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살리려는 열망이 가져온 국민 마음의 승리라는 감사의 메시지였습니다. 박 당선인은 이어 국민 여러분의 신뢰와 믿음을 결코 잊지 않겠다며 국민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국민께 드린 약속 반드시 실천하는 민생 대통령이 돼서 여러분이 기대하시던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큰 사고가 나 자신을 돕던 소중한 사람들을 떠나보낼 때 가장 힘들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신뢰와 믿음을 보내준 국민들을 만나 행복했고 다시 만나고 싶다고도 말했습니다. 제 주먹만한 이 알밤 들고 와가지고 제 손에다 쥐어주신다든지 또 막 격려하고 응원하시던 그런 모습들, 그런 분들 모습이 많이 생각납니다. 박 당선인은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서 선거 기간 중 내건 민생 대통령, 약속 대통령, 대통합 대통령이란 세 가지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박 당선인은 끝으로 국민들이 보내준 신뢰를 마음에 새기면서 모두가 꿈을 이룰 수 있는 국민 행복 시대를 반드시 열겠다는 말로 첫 대국민 메시지를 마무리했습니다. KBS 뉴스 소현정입니다. 네, 박 당선인은 앞으로 5년 동안 국정을 이끌게 됩니다. 당선인은 그동안 대통령이 된다면 민생과 국민 행복에 힘쓰겠다고 한결같이 강조해왔는데요. 박 당선인이 그동안 밝혀온 공약, 국정 구상을 살펴보겠습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국민 행복만이 정치를 하는 이유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이 말 속엔 하루하루가 고달픈 국민의 민생 문제부터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박 당선인은 무엇보다 중산층 복원이 시급하다며 가계부채 해결을 최우선 해결 과제로 삼았습니다. 골목상권 보호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경제 정의 실현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초중등학생 학부모에겐 사교육비 경감을, 대학생들에겐 소득 수준별 등록금 지원을, 노인들에겐 4대 중증질환 의료비 지원 등으로 편안한 노후 보장을 약속했습니다. 또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겠다며 특히 보육 문제엔 국가의 명운이 걸렸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 책임 보육 체제를 구축하고 5살까지 맞춤형 무상 보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국민이 힘든 만큼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약속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국민 행복 시대를 여는 것으로 정치적 여정을 마감하겠다는 박근혜 당선인. 박 당선인이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을 어떻게 실현해 나갈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종수입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어제 대국민 당선 인사에서 동북아시아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며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튼튼한 안보와 신뢰 외교를 통해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겠다는 국민 여러분과의 약속 꼭 지키겠습니다. 박 당선인은 곧바로 성김 주한 미국 대사와 장신선 주한 중국 대사 등 한반도 주변 4강 국가의 대사들을 만났습니다. Both the President and the Secretary asked me to convey the very best wishes to you and to congratulate you on your victory.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서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박 당선인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서 비롯된 동북아 안보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이들 국가들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선된 뒤 첫날 4강 국가의 대사들을 만난 건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박 당선인은 또 동북아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강조했는데 우익 자민당이 정권을 잡은 일본을 견제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MBC 뉴스 이필입니다. 박 당선인과 오바마 대통령은 11분간의 전화 대화를 나누면서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로 촉발된 동북아 안보 위기에 공동 대응키로 하는 등 이른 시일 안에 만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김영 기자입니다. 어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당선 축하 전화를 받은 박근혜 당선인은 먼저 최근 발생한 총기 참사에 대해 위로의 말부터 건넸습니다. 지난 14일 커네티컷 주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한 한미동맹은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 안정과 세계 평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고 박 당선인도 임기의 대부분을 함께 일하게 돼 기쁘다며 긴밀히 협의해 나가면서 한미동맹 관계를 한층 강화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내년 한미 상호 방위조약 60주년을 앞두고 한미 관계가 경제와 교육, 문화 등 여러 분야로 발전해 기쁘다며 한국이 국제 문제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당선인과 오바마 대통령은 이른 시일 안에 서로 만나 대량 살상 무기와 환경 등 글로벌 이슈들에 대한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메르켈 독일 총리와 라가르드 IMF 총재를 비롯한 각국 지도자들로부터도 축하 전화와 서한을 잇따라 받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MBC 뉴스 김현입니다. 선인은 1952년 2월 2일 대구에서 박정희 육군 중령과 교사 출신인 유경수의 첫 딸로 태어났다. 박근혜는 초등학생 시절 개구쟁이였다고 자서전에서 밝혔다. 당시 모래주머니 놀이, 고무줄 놀이, 공기놀이, 세 종목을 두루 잘하면 동네 골목대장으로 등극할 수 있었는데 나는 골목대장이 되기에 충분했다. 박근혜는 서울 원효로에 있는 성심 여자중고등학교를 다녔다. 친구들은 대통령의 딸 같지 않았다고 말한다. 공부 잘했죠. 공부 잘하고 노력했고 또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때문에 또 자기가 좀 더 모범을 보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았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박근혜는 서강대 전자공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뒤 프랑스로 유학을 떠났다. 그러나 어머니 유경수 여사의 갑작스러운 서거를 맞아 급히 귀국한다. 어머니를 잃은 큰 슬픔은 박근혜에게 시련의 시작이었다. 박근혜는 유학을 중단한 채 아버지를 도와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대행했다. 1979년 10월 박근혜에게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라는 비극이 또 찾아왔다. 어머니에 이어 아버지의 서거는 박근혜에게 참담한 고통이었다.
청와대 생활을 정리하고 신당동으로 돌아간 박근혜는 1980년대에는 영남대와 유경재단 이사장 등을 지냈다. 1989년엔 박정희 대통령 서거 10년 만에 처음으로 공식적인 추도식을 열기도 했다. 90년대 불혹의 나이에 접어든 박근혜는 각지를 여행하고 글을 쓰면서 마음의 평온을 얻었다. 평범한 사람들을 만나 삶을 다시 일으킬 용기와 희망을 얻었다. 1997년 외환 위기를 계기로 정치에 입문한 박근혜는 1998년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에 처음 당선됐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노심초사하시면서 국민 여러분과 힘써서 이루신 공이 지금 이 어려운 시대를 맞아 무너져 내리고 있는 이때에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말씀. 2004년에는 불법 대선 자금 문제로 큰 위기에 놓여있던 한나라당 대표를 맡아 당을 살려냈다. 2년 뒤 지방선거 유세 중 피습으로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를 맞기도 했다. 또 2008년 총선에서 이른바 친박계 의원들이 대거 공천에서 탈락하는 정치적 위기를 겪었다. 정중동의 행보를 보이던 박근혜는 박희태 국회의장의 돈봉투 사건과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디도스 공격 사건으로 위기에 빠진 한나라당을 구하기 위해 다시 나섰다. 비대위원장을 맡은 박근혜는 당명과 당원 등 모든 것을 바꾸며 혁신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결과 19대 총선에서 과반인 152석을 차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를 바탕으로 대통령직에 재도전을 선언한 박근혜는 후보 경선에서 사상 최고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대선 후보가 됐다.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새로운 대한민국, 꿈과 희망이 넘치는 대한민국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11월 27일 대전역에서 첫 공식 유세를 시작으로 박근혜는 전국을 돌며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한국 현대사 속에서의 파란과 굴절을 몸으로 다 받아들이고 있는 그러한 그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 굴절을 딛고 일어나는, 그리고 21세기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도 역시 우리한테는 박근혜라는 정치인이 필요했다. 그게 국민의 선택 아니었던가. 1979년 청와대를 떠난 지 33년 만에, 그리고 1997년 정치에 입문한 지 15년 만에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된 박근혜. 국민이 행복한 나라, 국민 대통합을 역설한 박근혜. 국민은 그 약속이 실현되길 고대하고 있다. 청와대에 다시 입성하게 됐습니다. 대통령에 따라서 첫 여성 대통령이 되기까지 박근혜 당선인의 인생 역정을 짚어봅니다. 김가림 기자입니다. 1952년 대구에서 태어난 박근혜 당선인은 초등학교 6학년 때인 1963년 아버지를 따라 청와대에 들어갑니다. 대학 졸업 후 프랑스 유학을 떠난 지 반년 만에 어머니 유경수 여사가 숨지고 박 당선인은 22살의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맡습니다. 어려움을 체험하신 만큼 잘 사는 그 농촌,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주 꿈에 사무치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버지까지 총탄에 잃고는 유경재단과 정수장학회를 통한 사회활동만 하며 30대를 보냈습니다. 97년 외환위기 때 이회창 후보 대선 캠프 고문으로 정계에 입문해 이듬해 15대 국회의원 보선에서 이기면서 내리 5선을 달성했습니다. 2004년 이른바 탄핵 역풍 속에서도 천막 당사로 나서는 결단력으로 17대 총선에서 121석을 얻어냈습니다. 2006년 흉기 테러를 당해서도 지방선거까지 승리해 선거의 여왕이란 별칭까지 생기며 입지는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은 덤이라고 생각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부강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2007년 대선 경선 패배로 정치 일선에서 잠시 물러났지만 지난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다시 나서 4.11 총선까지 예상 밖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직선제 이후 처음 과반 득표를 하면서 최초로 아버지에 이어 대통령에 선출된 대한민국 첫 여성 대통령으로 우뚝 서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가림입니다. 출마 선언부터 선거 전까지 박근혜 당선인은 일관되게 민생 그리고 국민 행복을 강조해 왔는데요. 박 당선인의 국정 구상은 어떤지 살펴봅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국민 행복만이 정치를 하는 이유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이 말 속엔 하루하루가 고달픈 국민의 민생 문제부터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박 당선인은 무엇보다 중산층 복원이 시급하다며 가계부채 해결을 최우선 해결 과제로 삼았습니다. 골목상권 보호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경제 정의 실현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초중등 학생 학부모에겐 사교육비 경감을, 대학생들에겐 소득 수준별 등록금 지원을, 노인들에겐 4대 중증질환 의료비 지원 등으로 편안한 노후 보장을 약속했습니다. 또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겠다며 특히 보육 문제엔 국가의 명운이 걸렸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 책임 보육 체제를 구축하고 5살까지 맞춤형 무상 보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국민이 힘든 만큼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약속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국민 행복 시대를 여는 것으로 정치적 여정을 마감하겠다는 박근혜 당선인. 박 당선인이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을 어떻게 실현해 나갈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종수입니다. 네, 박근혜 당선인은 바로 오늘부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선에 착수합니다. 내년 2월에 취임할 때까지 정권 인수 인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봅니다. 이재석 기자입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증을 받으면서 법적으로 당선인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박 당선인은 오늘부터 본격적인 인수위원회 구성에 들어갑니다. 인수위는 정부 부처와 청와대의 주요 현안을 넘겨받아서 차기 정권이 공백 없이 정권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인수위원회는 인수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정무, 경제, 사회 등 분야별로 인수위원 24명 이내로 구성됩니다. 인수위는 정부 조직의 기능과 예산을 파악하고 새 정부의 정책 기조와 국정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당선인도 직접 각 부처 장관에게서 국정 보고를 받는 등 부처별로 현안 파악에 나섭니다. 인수위는 정부 부처에서 100여 명의 인원과 함께 관련 자료도 제공받습니다. 인사와 관련된 것처럼 어떤 불필요한 잡음을 일으키기보다는 대통령이 수행해야 될 국정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인수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 당선인은 취임 전에도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들을 지명할 수 있고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박 당선인은 인수위 업무 종료와 함께 청와대와 내각 인선을 마무리한 뒤 내년 2월 25일 새 대통령에 취임하게 됩니다. KBS 뉴스 이재석입니다. 네, 미국 정부는 바로 축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곧 박근혜 당선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미국 방문을 요청할 모양입니다. 워싱턴 이강덕 특파원입니다. 미국 정부는 오바마 대통령 명의로 축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성명에서 박근혜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각별히 축하하고 한미 협력 강화를 위해 박 대통령 정부와 긴밀하게 공조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한미동맹은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핵심 역할을 하고 있으며 두 나라는 경제와 안정, 국민관계에서 글로벌 파트너십을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르면 오늘 중에라도 박근혜 당선인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 축하 인사를 건네고 박 당선인이 취임 후 빠른 시기에 미국을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핵 대응과 대중관계 등 한미양국의 현안들을 고려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내년 상반기 중에 실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됩니다. 미국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면 한미양국 정부 모두 새로운 집권 청사진을 제시하게 되는 만큼 두 정상 간 더욱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북한 문제에도 적극적인 관여 의지를 밝혀온 터여서 그동안 방치되다시피 해온 양국의 대북 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강덕입니다.
네, 중국의 매체들도 한국의 첫 여성 대통령 당선 소식을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중 우호 관계 증진, 또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베이징 박정호 특파원입니다. CCTV와 신화통신 등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일제히 박근혜 당선인의 대선 승리 소식을 주요 뉴스로 보도했습니다. 韩国第18届总统选举结束了投票，目前朴槿惠已经宣布赢得大选，成为韩国历史上的首位女总统。 CCTV는 특히 박 당선인의 인생 역정을 집중 조명하며 박 당선인이 한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박 당선인이 선거운동 기간 강한 여성의 이미지를 보여줌으로써 한국에서 팽배해 있는 남성 우월주의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박 당선인의 당선으로 한국이 새로운 역사의 분기점에 서게 됐다며 한중 우호 관계의 진정과 함께 보다 유연한 대북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습니다. 중국 정부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중국 외교부 화춘잉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현재 튼튼한 기초를 바탕으로 한국과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박정호입니다. 네, 특히 일본의 언론들은 이 개표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하면서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대북 정책 공조를 통해서 한일 관계가 개선될 거라는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도쿄 홍수진 특파원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한일 양국에서 새 정권이 탄생하면서 경색된 한일 관계가 일정 부분 풀릴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특히 박근혜 당선인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이라며 대북 정책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교도통신은 박근혜 후보가 당선된 것을 계기로 일본 정부가 조기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그러나 독도 문제가 당면 초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박근혜 당선인이 독도는 한국의 고유 영토이며 협의 대상이 아니라며 강경한 자세를 보인 것에 주목했습니다. 오는 26일 총리로 취임하는 자민당 아베 총재는 다케시마의 날을 국가 행사로 승격시키기로 하고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 동원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NHK 등은 한국의 대선 출구조사와 개표 상황을 톱뉴스로 다루며 실시간으로 전했습니다. 특히 박 당선인이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를 추진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